하이루 엣지관상 언니입니다.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카오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새벽에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요즘 거의 1일 1 영상은 하는 편인데 어제 영상을 제가 삭제했어요. 왜냐면 좀 내가 너무 부정적인, 그러니까 아픈 그 모습을 찍은 것 같아서 내가 올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지웠습니다. 뭔가 그냥 아픈 그런 모습보다는 좀 밝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지우게 됐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다양한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채널을 제가 100세까지 최대한 제가 10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목표는 일단 제가 100세까지 유튜브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제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거 100세까지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볼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컨텐츠는 되게 많아요. 너무 무궁무진하고 아이디어도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아이디어도 많고 무궁무진하고 뭐 크게 재테크 게임 관상 뭐 피부 뭐 어떻게 보면 각종 인생 꿀팁 뭐 여러 가지 뭐 인생에 대한 뭐 사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많은 주제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채널을 여러 개를 좀 이렇게 팔까? 한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을 파볼까 했는데 제가 너무 바쁘지만 바쁜 와중에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어떤 약속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제 스스로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의지랄까? 하루에 한 영상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채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은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잘 뭔가 관리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엣지관상 언니 채널에서, 원래는 게임만이라도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심오한 건데, 게임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실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이 콜 오브 듀티 게임은요. 다른 게임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많이 득을 받기 때문에 정말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기도 하지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나 뭐 구독자인데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신다면 요 게임을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유일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약점 및 단점을 게임을 통해 고쳤고 제가 인생 깨달음도 게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거에 어떻게 보면 중심, 그리고 게임은 인생이거든요. 이게 되게 심오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게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그 자체예요. 진짜 게임을 하다 보면 너무 깨달음을 많이 얻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내 채널에서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분리하려다가 그냥 합쳐서 대신에 이게 보니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채널은 하나지만 그 안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3개 정도는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추가한지를 제가 까먹어서 그걸 좀 일단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게임 컨텐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요. 연애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어렸을 땐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지만 그냥 재밌게 소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연애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좀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좀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팩트 폭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은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한 심리를 제가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해요. 재회라는 거는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재회라고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바뀌지 않고. 근데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은 바뀌지만 어떤 큰 틀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큰 틀로 인해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바꿀 수 있어도 그 큰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 역시 헤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통찰을 해봤는데 이게 제외를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잘 아셔야지만 블랙카우를 현명한 화이트카우로 이렇게 변신할 수가 있는 그 꿀팁인데요. 일단 사람은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헤어졌어. 근데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내가 너무 그리워. 근데 나를 너무 만나고 싶고 헤어진 상태에 내가 너무 뭔가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전에 사귀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할까 말까 이제 또 알아보는 과정이 있겠죠? 뭐 제외 썸이라고 해야 되나? 아, 다시 만날까 말까 하면서 이제 만나는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그 기간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유심히. 뭘 잘 봐야 되냐면 내가 과거에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헤어진 건데 그 사람이 연기가 아니라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고쳤는가. 그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뭐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너무 내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그렇다 하면은 정말 관대하신 분이라면 관대하시지 않으면 그냥 뭐 끝이지만 정말 관대하시고 이해심이 많고 너그러우신 분이면 그런 경우에는 바뀌려는 노력이라도 좀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바뀌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사람이 뻔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심심풀이로 다시 만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립고 자기가 뭔가 바꾸고 싶고 변화된 짜잔 변화된 모습 과거와는 다른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거는 다 공통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는 제외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정말 확실하게 뭐 뼈를 깎는 노력이든 뭐 나를 위한 사랑의 노력이든 정말 고쳤다 하면은 제외를 해도 되고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결혼까지도 어떻게 보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혼까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그 어떤 단점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애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심리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만나자고 해요. 그 헤어진 상대가. 그러면 대부분의 블랙카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아무 따 이유 없이 아, 저 사람이 내가 많이 그리운가? 그리고 나도 만약에 미련이 있었다면 아, 다시 만나야 되나? 아, 그때 좋았지. 다시 만나자 하고서 이렇게 만나려는 경향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구구절절 다시 만나자 해놓고 바뀐 게 없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블랙카우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다시 만나는 그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블랙아웃처럼 자처하면서 희생을 하고 근데 이 희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희생도 어지간히 해야지. 이것도 끝도 없이 한 사람이 희생하는 건요. 그건 오래 못 가요. 부모 형제 간에도 가족 간의 관계에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면 그거는 오래 못 가는 관계가 되는데 남이면 더 그렇죠. 그리고 결혼까지 간다? 그러려면은 사실 무언가의 다른 성격이 아니라 뭔가 다른 플러스가 있지 않는 이상에서는 결혼까지 못 가죠. 그리고 그게 또 100% 트루 러브라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어떤 목적성만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득이 뭐 어떤 면에서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인생이 예전에는 수명이 짧고 그래서 뭐 70살, 80살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또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좋은 것들만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100세 시대까지를 미리 계산을 해놔야 돼요. 내가 100세까지 안 살더라도 미리 그렇게 계산을 해놓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대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상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100세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하게. 그러다 보면은 내 진짜 진심이 드러나요. 아, 이게 사람 성격이 감당이 안 돼서 내가 100세까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어거지로 막 너무 좋아서 막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희생을 하는 게 정말 그냥 상대를 정말 완전히 이해해서 희생하면 또 모를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희생할 사람이 그렇게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99.9%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길게 보셔야죠. 어떠한 관계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인 사이의 끝은요, 헤어짐 또는 결혼 이 둘밖에 없어요. 뭐 요즘에는 동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 동거에 대한 생각도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절대 안 해요. 진짜 뭐 혼인신고 하고 뭐 상견례?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절대 동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거의 끝은 그냥 결혼 아니면은 이별 요렇게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사귀고 있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대의 단점을 가지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애는 그냥 좋은 것만 보면 돼요. 얘가 나한테 잘 대해주고 즐겁고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결혼은 상대의 가장 큰 단점 혹은 흠을 내가 그걸 감내할 수가 있냐. 요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결혼까지 간다는 거는 굉장히 서로 많이 맞췄다. 맞추고 나서 결혼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랙아웃가 안 되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제외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정말 영악하고 못되신 분들은요. 블랙아웃이신 분들한테 그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일단은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진 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야. 얘도 만나보고 쟤도 만나보고 걔도 만나보고 막 소개도 받아. 혹은 뭐 어떻게 알았어. 여자들을 만났어. 혹은 남자를 만났어. 근데 걔만한 블랙하우가 없단 말이지. 혹은 뭐 걔만한 애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걔만큼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만큼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뭐 사랑했던 사람이 없네. 그럼 왜 헤어졌냐고. 어떻게 보면 한쪽한테만 희생을 바란 게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나, 했나, 상대도 나한테 그러고 있나, 했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대충 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란 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닥치면 멘붕이 오는데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예측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이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덜 상처받잖아요. 상처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덜 상처받지 않나. 그리고 또 현명하게 또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시간은 곧 뭐다?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걔만큼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시 재회하고 싶은 그거야.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재회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상대방한테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던 상대하고 헤어졌는데 다시 그 상대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상대한테 다시 만났을 때 뭘 해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가 뭘 원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셔야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엄청난 꿀팁을 블랙카우 분들한테 은밀하게 드렸어요. 그러면 아무튼 다들 현명하게 화이트카우처럼 사셨으면 좋겠고요. 오로지 이런 특색 있는 컨텐츠, 그리고 솔직한 컨텐츠는
엣지 관상 언니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결론은 잘 된다.